자, 그러니까 갈릴레이의 경우는 결국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뭐 정지 상태에서 속도 B인 상태로 던졌다. 이것을 만약에 정지 관찰자가 보게 되면은 물체의 속도는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자기 기준으로 B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직 관찰자 기준으로 B라는 얘기. 음직 관찰자는 자기가 움직인다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등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정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뭐, 음직 관찰자의 못 느낌은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시내버스가 지금 어디야? 로타리 쪽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어디야? 국민은행 앞에서 내리려고 그래. 국민은행 앞에서 내리려는데 좀 성질 급한 친구는 버스가 움직이는데도 뒷좌석에서 일어나서 벌써 차표 있는데 내려갈 준비를 해서 걸어가죠. 걔가 걸어가는 게 시속 4km라는 얘기죠. 인간의 걸음 속도. 밖에서 보면 걔는 뭐가 되냐면 버스가 시속 60이면 시속 64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시속 64를 느끼느냐? 절대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1004km로 움직이잖아요. 그치? 근데 과연 시속 1004km로 움직인다는 걸 스튜어디스가 느끼느냐? 아니라는 거죠. 스튜어디스를 하지만 우리가 관찰할 때는 확 날아가, 스튜어디스가 갑자기 안 보이지. 그죠? 그 얘기는 우리 눈에는 바닥에서 보고 있는 우리 눈에서 봤을 때는 저 비행기 안에 스튜어디스가 있고 그 친구는 비행기의 속도 시속 1000에다가 끌고 가는 속도 시속 4km를 갖다 더한 시속 1004km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지만 그 안에 있는 스튜어디스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시속 4km로 손님들한테 음식을 가지고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지금 스튜어디스가 느끼는 속도, 그게 바로 B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식 관찰자가 느끼는 속도. 그리고 탈 것은 A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정지 관찰자가 봤을 때는 A 더하기 B로 인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지금은 아직 광속 불변의 원리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했냐면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논문, 물론 역사적인 모티베이션은 광속 불변의 원리에서 모티브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논문을 쓸 때 맥스웰 방정식을 먼저 뚫고 들어갔어. 지금 수업처럼. 그게 더 물리적이니까.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가설을 딱 먼저 때린 게 아니라 맥스웰 방정식은 갈릴레이 상대성으로는 택도 없다. 따라서 새로운 상대성이 필요하다. 논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논문에서 새로운 상대성을 보여주겠다. 새로운 변환을 보여주겠다. 그러나 우연히도 이것은 아인슈타인 1905년 논문에는 로렌츠의 논문이 인용이 안 돼요. 마치 모든 걸 본인이 찾은 것처럼 논문에 기술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인터뷰에서 아인슈타인은 로렌츠 논문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부스팅 되고 있을 때 얘가 지금 느끼는 속도 B하고 얘 탈 것의 속도가 A. 그런데 정지 관찰자가 보게 되는 속도는 뭐가 되냐면은 A의 새로운 덧셈 B가 되고 그것을 A 더하기 B를 1 더하기 C의 스퀘어분의 AB로 해준 이러한 새로운 덧셈으로써 인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속도 덧셈의 규칙은 결국은 새로운 덧셈이 정의되는 기존의 덧셈이 아닌 새로운 덧셈이 정의되는 그러한 수학이에요. 그럼 덧셈이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식은 바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덧셈을 고등학교 때라든가 뭐 이럴 때 그냥 장난스러운 수학 문제로 다음과 같은 이항 연산을 A 동그라미 B라고 하자. A 더하기 B 더하기 AB 뭐 이런 거 그죠? 다음 연산에 대한 항등원을 구하라. 또는 뭐 3의 여건을 구하라. 뭐 이런 거 많이 풀어봤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슈더 덧셈, 새로운 덧셈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 구조를 보게 되면 그럴 때 만약에
문제를 잘 못 내는 교사가 있다면은, 덧셈이 뭔지를 모르는 교사가 있다면은, 이런 교사가 문제를, 막 이제 뭐 출제에 바빠서 문제를 내겠지. 2a 더하기 3b 더하기 a 제곱 b를 새로운 덧셈으로 정의하죠. 새로운 덧셈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이 친구는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새롭든 올드든 덧셈은 교환법칙이 생겨요. 교환법칙이 생기면 말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학은 정확성에 있다는 얘기예요. 용어든 말이든. 그냥 새로운 덧셈이라고 쓰면 안 되고 새로운 이항 연산을, 두 개의 항의 연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죠. 적어도 덧셈이라는 말을 쓸 때는 new addition이 됐든 old addition이 됐든 간에 결국 뭐가 됩니까? a 더하기 b라고 하는 친구를 b 더하기 a로 인지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수학적으로. 근데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은 바로 여기 a, b 곱으로 돼 있죠. a 더하기 b로 돼 있죠. 이건 트리비얼리 a 더하기 b 이꼴 b 더하기 a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속도 덧셈이 만족해야 되는 교환법칙을 만족을 한다.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덧셈은 결국 앞에 거를 먼저 하나, 뒤에 거를 먼저 하나 달라지지 않는다. 즉 결합법칙을 만족한다. 이건 호목으로 합시다. 그래서 결합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아인슈타인은 이 논문을 써서 결국 궁극적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의 고민을 갖다가 해결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광속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원리를. 즉,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 로켓이 탈 것의 속도가 a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빛을 던졌어요. 빛을 던졌다는 얘기는 빛을 던졌다. 그냥 어디 갔지? 뭐 이렇게 불 켜면 빛 던진 거죠, 그렇죠? 주위로. 제일 더 쉽게 빛 던지는 게 느껴지는 거는 랜턴을 켜면 빛 던지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깜깜한 밤에 스위치를 켜면 빛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같은 방향으로의 부스트만 생각해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빛을 던졌다. 뭐 제일 쉬운 거는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는 가는 방향으로 빛이 나가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원래 얘가 빛을 던졌다. 그러면 갈릴레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지 관찰자가 봤을 때의 속도는 c 더하기 a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c보다 커져야 돼요. 광속보다 커진 값을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러나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사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쌍성에서 오는 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섭 실험이라든가 통해서 결국 빛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라지는 그런 그 관측이 보고된 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됐죠. 아인슈타인도 안 변할 거라고 믿었고,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생각했었던 그 문제가 대학을 가서도 안 풀렸다가 대학 다닐 때 푼 건 아니니까 그 특허 공무원 하면서 또 thinking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덧셈을 용기 있게 바꿔보자,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그리고 그 논문은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 실어줄 수가 없죠. 맥스웰 방정식도 물리니까 두 관찰자한테 맥스웰 방정식은 동일하게 보여줘야 될 거고, 그렇다면 T'은 T가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속도 덧셈 규칙은 이렇게 나오고, 첫 번째 논문은 바로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탈 것의 속도가 a, 그 다음에 내가 빛을 던졌어요. b라는 속도 대신에 c라는 속도를. 그랬더니 이것은 a 더하기 c 1 더하기 c 제곱분의 a 곱하기 c. 오케이? 그래서 c 하나 약분시키고 나면은 얘는 c분의 c 더하기 a, c 더하기 a. 결과는 c. 즉 c에다 아무거나 더해도 c가 나온다고 하는 놀라운 결과가 도입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결과는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아인슈타인이 그동안 궁금해왔던 광속 불변의 원리. 여기서 얘기하는 광속 불변의 원리는 상대적인 운동을 하는 관찰자에 의해서 불변한다라는 얘기지,
빛이 뭐 매질 속에 들어갔을 때 달라지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빛은 다른 물질 속으로 들어가면은 속도 달라져요. 알다시피 광속이라고 하는 친구는 소위 루트 입실론 뮤분의 1 이런 값이 되니까 진공 중에서 입실론 제로, 뮤 제로를 집어넣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다이아몬드 속에 들어가면 절반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줄어들고. 그래서 그 광속이 불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대적인 운동을 하는 두 관성계 사이에서 결국은 광속은 불변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새로운 덧셈, 이 새로운 덧셈.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 새로운 덧셈에 왜 이런 덧셈이 생겨나느냐.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더하고 C에다가 A를 더하고 또 B를 더하고 D를 더하고 아무리 많이 더해도 결국은 C가 나온다는 거죠. C에다 A를 더하면 C, C에다 B를 더해도 C, C에다 D를 더해도 C.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C에다가 뭔가를 더해도 광속에다 뭔가를 더해도 그 얘기는 속력에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속력의 맥시멈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죠? 즉 상대적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얘기는 광속이라고 하는 결국 속력에서의 최대값의 존재를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요 최대값의 존재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무한대의 철학에서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러한 덧셈이 성립되는 그런 과정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 유한 덧셈에서 성립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무한대에서는 성립. 무슨 말이냐면은 무한대에다 3 더하면 얼마야? 무한대. 무한대에다 7 더하면 무한대. 무한대에다 1억 더하면 무한대. 무한대에다가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을 더하면 무한대. 자, 그 논리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그 수학적으로 알려진 그러한 그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인슈타인 덧셈을 조금 쉬었다가 아인슈타인 덧셈을 슈도 캘큘러스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무한대 필로소피 갖고 왜 이렇게 되는가를 갖다가 좀 살펴보는 방향으로 합시다. 오케이. 좀만 쉬었다가